대신증권이 특이한 부분들이 체계적인 자체적으로 거짓 상품 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인데요. 20개 판매자사 중에서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담보금융 100%라는 가짜 상품 설명서를 만들어서 판매하였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신영증권은 원래 라임자산에서 배포한 자료로 불완전한 판매를 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대신증권은 라임 상품과 전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100% 담보금융이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사전에 기획하여 사기 판매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사기 행태가 가능했던 환경이 무엇일까를 저희가 이제 판단해 볼 때 판매사에서 정보가 차단되는 블라인드 구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라임 상품 자료를 전달해 줘도 대신증권은 대신증권의 100% 담보금융이라는 거짓 자료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판매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아무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라임자산운용은 대신증권에 의해서 고객 간섭이 배제되기 때문에 부정한 운영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4일 자비스 펀드를 기획, 추천, 선정하고 단독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분당점의 전 지점장 김윤상 상무를 불러 사태의 경위와 대책을 듣는 자리에서 팝펀딩 펀드 5호 설정 이전에 이미 팝펀딩의 돌려막기 횡령으로 인하여 27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사라졌고, 펀드 또한 설정 전부터 차주 및 상품 계획 등이 모두 허위 조작된 사기 펀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답변을 듣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나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책임은 판매사는 없답니다. 그럼 판매사가 알지 못하는 투자 설정 판매에 대한 책임을 판매사의 이야기를 듣고 가입한 투자자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나요? 현재 한투는 법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기 위해서 형사 고소 진행 6월 29일 날 남부지검에다가 저희들 형사 고소했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의 경우의 특성을 보면 기업은행이 국채은행이거든요. 그래서 IMF 그 어려운 시절에도 은행을 믿고 거래하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짧게는 10년, 길게 평균적으로 30년 이상 오로지 기업은행만 믿고 거래하시던 분들이고요. 이 상품 자체가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일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에 준하는 적격 투자자 자격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만들어놓은 이 투자정보 확인서에 보면 이 사람이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일반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상품을 가입시키려고 하면 이 사람이 적격 투자자에 맞는 자격을 갖추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이 성향이 위험한 돈을 투자하기를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돈이 많다든가 여유가 있다든가 젊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는 경험이 많다든가 하는 질문서가 있는데, 이 상품 받을 때 은행 직원이 밑에 사인만 하세요 어머니 여기 사인해서 이래놓고 자기들이 여기다 다 체크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이 사모펀드 적격 투자자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서야 이 상품을 서류를 띄워오라 했더니 고객님들이 띄워오셨는데 여기 써 있더라고요. 자기는 이런 투자 사인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상품에 보면 뒤편에 보면 이 상품은 위험 등급 6등급 중에 최고 위험 1등급 상품이기 때문에 공격 투자형이거나 적극 투자형으로 이 아까 투자정보 확인서에서 체크가 돼서 점수가 나와야만 가입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다 조작했다는 겁니다. 예. 투자 위험이 가장 크죠, 사모펀드가. 근데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가 6개월마다 파생상품 매매, 그 다음에 레버리지 이런 거를 다 금감원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전에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했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건 금감원 자료입니다. 실제로 사모펀드 시장이 사모펀드 운용사가 90개에서 200개 넘는, 그러니까 2.3배 증가하는 사이에 실제로 검사한 건수는 계속 10건 내예요. 그래서 전체 운용사 중에서 검사한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리스크가 커지는 와중에도 오히려 금감원의 검사는 줄었고요. 그다음에 금방 이제 금융소비자분들이 발표한 여러 가지 것들, 운용사가 운영 원칙을 안 지켰죠. 예를 들어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투자하기로 하고 사모펀드 투자하고 그리고 부동산 업체에 투자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기고 위법행위입니다. 그다음 허위 보고, 그다음 펀드의 자산에 대해서도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고요. 이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그리고 판매사도 마찬가지죠. 고객 성향 허위로 하고
임의 기재하고 그다음 적합성 설명 의무 이런 것 하나도 지키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금융 사태라는 게 모든 현상이 그렇지만 한꺼번에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전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시민단체나 혹은 소비자나 이런 데서 계속 민원이 들어갔어요. 금감원으로. 이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무차별 펀드 판매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갔는데 금감원에서는 결국 무대책이었죠. 그래서 감독당국 책임이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요.